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28번째 강의 설명 9번째 문제네요. 85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문제를 푼다, 특히 설명하는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배운 어떤 설명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본 영화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뭘 설명하죠? 영화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그죠?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줬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그 사실관계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인지, 그 과정에서 어때요? 개념적으로 정확히 규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잘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딱 대놓고 이 문제를 여러분의 언어로 자꾸 말로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즉, 제시문에 들어있는 뭔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게 뭣도 모르지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내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네요. 자, 논제부터 볼게요. 이제 제시문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논술의 어떤 기본적인 그 설명하는 글의 어떤 구조라든지 패턴을 익히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문제는요 독해에 조금 초점을 맞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시면 가와 나에 나타난 소비 양상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될 게 뭐예요? 차이점. 비교랑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설명되지 않은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사고 구조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설명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명 안 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지 구조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1차적으로 소비 양상. 그러니까 소비 양상은 소비 양상에 대해서 가와 나는 어떻게 다르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분명하게 소비 양상의 차이점, 그러니까 소비 양상의 가는 A라면 나는 B다, 나는 적극적 소비라면 나는 소극적 소비라는 점에서 다르다. 일단 차이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차이를 분명하게. 자, 그래서 차이를 쓰는 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비교해서 설명했잖아. P나 나 P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PQ 형태, 범주적인 어떤 차이로 쓰거나, 그죠? 일단 소비 양상을 물었으니까 어찌됐건 차이가 뭐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이유나 원인, 차이가 발생하는 어떤 소비를 바라보는 기준,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셔야 되겠네요. 양상이라는 말이 뭐죠? 양상, 그냥 소비가 일어나는 어떤 모습, 현상, 그죠? 현상이랑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준, 가는 어떤 기준에서, 나는 어떤 기준에서, 혹은 같은 기준에서 보는지, 그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비 양상, 소비가 나타나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자, 소비의 양상의 차, 그러면 가에도 소비가 나타나고 나에도 소비가 나타나겠죠. 소비 양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념화하는 게 좋겠네요. 개념화할 수 있다면 개념화하자. 가에 나타난 소비 양상은 A다, P다, 나에 나타난 소비 양상은 Q다.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으면 소비 양상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논제의 개념어는 각각의 제시문에 구체적으로. 자, 이건 논제 분석 연습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논제 분석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논술 천재 강의, 제가 몇 번째 강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논술 천재 몇 번째 강의인지 한번 제가
그 논제 분석이 잘 안 되고 논술을 지금 처음 하는 학생들은 논제 분석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잠깐 켜서 볼게요. 제 이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면 논술 천재 강의 있잖아요. 논술 천재 강의에서 논제 분석 연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강의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갔죠? 찾아도 잘 안 나오네. 이 뒷부분에 아마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9강.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죠? 8강, 9강, 이건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 있지? 내가 잘못 올렸나? 보통 이게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자, 9강입니다. 9강. 논제 분석할 때 지켜야 될 5가지. 요걸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요거랑 요거 대입 논술 합격은 논제 분석에서 결정됩니다. 요 두 개의 강의는 필수 강좌입니다. 반드시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 그냥 책이 없어도 그냥 요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도움되니까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논제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이 각각의 제시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개념화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근대 소비자는 친숙한,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소비 양상, 소비에 대해서 들어있어야 되고, 소비 양상을 딱 개념화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 라는 생각으로 텍스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근대의 소비자는 친숙한 제품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욕망한다. 소비의 양상이 뭐죠? 친숙한 것보다 새로운 제품을 욕망하네요. 그죠? 신제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현실에서 마주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가 몽상 속에서 경험했으나 현재의 친숙한 제품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쾌락을 새로운 제품에 투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신제품의 새로운 효용이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형태의 소비이건 그 행위를 통해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우리는 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건 그것이 어떤 경험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새롭다는 인상을 가짐으로써 잠재적 소비자는 자신이 꿈꿔오던 쾌락의 일부를 그 제품에서 발견하며 그것을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사면서 어때요? 그 제품을 사용하는 간지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꿈을 동일시함으로써 제품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가의 앞부분의 첫 번째 단락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나의 꿈, 나의 환상을 실현하게 하는 어떤 경험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꿈꿔오던 몽상이 실현된다는 것은 해당 제품에 강렬한 열망이 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품에는 내 꿈, 욕망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죠. 소비의 쾌락주의는 지극히 부분적인 모습에 국한되며 대부분은 소비 행위는 소비자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 소비의 양상이 어때요? 개념화하라고 그랬잖아. 머릿속에 딱 보면 소비 양상을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머릿속에 소비의 양상이라는 말을 딱 넣었으면 소비의 양상 나와 있잖아요. 환상에서 발생하는 소비. 그죠? 환상에 따른 소비. 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면 돼요. 양상이니까. 그죠? 자신의 어떤 강렬한 욕망. 그죠? 꿈. 욕망과 꿈을 실현하는 소비. 욕망. 꿈을 실현하는 소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일단 첫 번째 단락 보니까 환상에 따른 소비, 욕망, 꿈을 실현하는 소비, 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만들면 돼요. 환상과 현실의 이 같은 역동적 상호작용은 근대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다. 이들 간의 긴장은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더 나은 것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유지됨으로써 열망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소비자에게 있어서 욕망을 지향하는 몽상은 미래를 환상으로 가득 찬 현재로 변모시킨다. 그러니까 욕망을 지향하는 몽상, 꿈, 몽상, 꿈, 욕망, 뭐 다 같은 얘기죠. 그죠? 미래, 내가 이 물건을 딱 어때? 지르는 순간, 와, 판타지의 어떤 세계가 빡 펼쳐지는 거죠.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의 사이클을 반복하기보다 환상 속의 쾌락과 경험적 쾌락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한다. 그들이 현실에서 겪는 경험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더욱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환상 속에서 그것을 조정한다. 따라서 환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로부터 생겨나는 기대는 현실보다 흥미롭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소비하는 이유는 자신의 환상,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몽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러한 역동성은 다른 소비자들의 활동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그 동인을 유지하는 데 있어 모방이나 경쟁 심리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소비자 그 자체네요. 나의 욕망이네요. 나의 판타지네요. 그죠? 내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꿈이네요. 그죠? 소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타인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모방이라든지 경쟁 심리가 아니라 내가 채우고자 하는 나만의 판타지입니다. 나의 몽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욕망, 획득, 사용, 각성, 갱신된 욕망이라는 사이클. 자, 논술을 잘 하려면요. 이렇게 외따옴표 쳐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대학이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외따옴표를 칩니다. 특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제시문이 나오는 한양대라든지 건대 이런 데 문제 풀 때는 외따옴표 쳐놨잖아. 욕망, 새롭다. 보세요. 외따옴표 쳐놓은 거 신. 어때? 뭔가 강조되는 단어들 같죠. 더 나은 것, 욕망, 획득. 자, 뭐예요? 내가 꿈꾸고자 하는 거, 내가 몽상하는 거, 욕망이죠. 그것을 획득합니다. 사용하면서 각성하죠. 그러면서 갱신된 욕망, 또 다른 나의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거야. 다른 것도 한번 질러봐야지. 요게 지금 욕망, 현대사회의 소비가 나타나는 양상의 핵심되는 어떤 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 보다가 이런 외따옴표 나오면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징이며 의복이나 음반 같은 문화상품의 소비만큼이나 낭만적 대인관계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특징은 비가시적 소비와 과시적 소비 모두에서 나타난다. 비가시적 소비,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 과시적 소비,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간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는 모두 나타난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가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비가시, 눈에 안 보이는 소비야. 나 혼자 그냥 몰래 소비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뭔가 보여주는 어떤 소비. 막 명품 질러가지고, 차고 다니는 거죠. 그죠? 인스타그램에서, 오늘 힘들었어 하는데, 그죠? 비싼 시계가 딱 있다든지 아니면 명품이 딱 걸쳐 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비록 다른 소비자의 활동과 태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품의 욕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는 집이나 위신을 추구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은 말로서 근대 소비주의 정신을 대변했다. 인생에는 두 개의 비극이 있다. 하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인용하는 말 나오면요. 뭔가 이 말 어렵잖아. 그러면 학생들의 특징. 자, 논술 잘하는 법 설명드릴게요. 학생들의 특징. 어려운 말 나오면 도망가.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근데 나만 그 어려운 말을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썼어. 그러면요, 약간 틀리더라도 통과시켜줘요. 근데 소비주의는 뭐야? 두 가지 비극이 있대. 하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야. 여기 얘기했잖아. 갱신된 욕망. 욕망하고 뭔가 사용해서 획득하고 나는데 또 욕망이 생긴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욕망은 달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획득하니까 어때? 획득하면 이제 허무해지잖아. 그죠? 그죠? 욕망을 획득해도 딜레마고 획득하지 못해도 딜레마야. 왜? 획득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상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저거 진짜 뭐 예를 들어 전화기 신상이 나왔어. 저거 진짜 갖고 싶어. 그래서 막상 가지면 어때? 막상 가지면 또 새로운 욕망이 나오잖아. 끊임없이 욕망이 쌓이고 막상 획득되면 또 사람들이 느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환상에 따른 소비, 욕망, 꿈을 실현하는 소비. 자, 가시적 소비든 비가시적 소비든 간에 소비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소비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소비는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만약에 규정한다면 개인의 욕망에 따른 소비 양상. 뭐 이렇게 개념화해도 돼요. 그죠? 개인적 소비 양상. 뭐 이렇게 개념화를 하셔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나아지시면 보겠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발견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경제활동은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인간들의 투쟁의 성격을 보인다. 통상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 투쟁을 주로 생존을 위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다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죠?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하는 거죠. 그죠? 재화의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소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안락한 삶을 위한 소비. 그러면 소비의 양상은 어때요? 안락한 삶을 위한 소비 양상.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비 양상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자꾸 그것을 중심으로 개념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화의 획득과 축적의 궁극적 목표는 통상 축적된 재화의 소비로 여겨진다. 재화를 소유한 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든 그의 가게에 속한 식구들이 소비하는 것이든 말이다. 적어도 경제학으로 정당한 재화 획득의 목표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의 소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학적으로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만족, 육신의 욕구에 대한 만족, 육신의 안락함, 가족의 안락함, 영적 안락함, 편안함. 그래서 재화의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안락함, 안정감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화의 소비에 대한 이런 순진한 의미로부터 크게 동떨어진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비로소 재화의 축적을 부추기는 유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뭐니? 과거의 재화 소비야. 원시사회나 이랬죠. 원시사회에서 재화를 소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안정이잖아.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자 봅시다. 하지만 재화의 소비에 대한 이런 순진한 의미로 동떨어져 있다. 소비의 근간을 이루는 동의는 바로 모방이다. 자, 소비가 왜 일어난다고요? 모방 때문에 제가 질렀어? 나도 질러야지. 우리가 광고가 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겨요? 광고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연예인들이라든지 셀럽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쟤가 저걸 질렀어? 나도 지르면 쟤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입어보면 하나도 안 어울리고, 그죠? 부의 점유에는 명예가 따른다. 그것은 차별적이고 시샘을 일으키는 구별짓기이다. 구별짓기에 따른 소비네요. 이게 그 부르디베의 이야기죠. 구별짓기. 자, 소비의 양상이 뭐예요? 남과 구별짓기 위한 소비 양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소비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화를 하면 좋겠네요. 그죠? 재산의 축적이 대중의 존경의 기초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편안한 자세의 필수 요소가 된다. 재화가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개인은 자신이 속한다고 느끼는 계층의 다른 사람들만큼 최대한 많은 양의 재화를 축적해야 한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축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재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축적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야. 하지만 새로운 재화를 축적해서 새로운 수준의 부에 익숙해지자마자 현재의 풍요는 예전보다 더 큰 만족을 주지 못한다. 어때요? 이제 가졌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현재의 소비 상태는 새로운 만족의 기준이 되고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새로운 근접적 잣대가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 친구 중에 연 1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애가 있는데 얘기하면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반의 반도 못하는데. 그죠? 사람마다 기준이 참 다른 겁니다. 그래도 뭐 친한 친구라서 편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보다 어떤 높은 지위에 갖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 위해서, 모방하는 걸 통해서 쟤보다 내가 조금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죠? 자신이 속한 계층의 정상적인 금전 수준에 올랐다면 이전의 만성적인 불만족은 이제 자신과 평범한 이들 사이에 좀 더 넓은 간격을 벌리고자 하는 쉴 틈 없는 긴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 차별적이고 시샘을 부르는 비교는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소비가 발생하는 남과 구별짓기 위한 소비 양상, 차이를 드러내는 소비 양상, 모방을 통한 소비 양상, 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가 제시문이 자 모방한다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소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와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소비예요. 나는. 그렇지만 가는 소비는 어때? 그냥 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 욕망으로부터. 나로부터 소비가 기원하죠. 그렇지만 나는 타인으로부터, 모방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방이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예 가제심 꼼꼼히 읽어보면 어때요? 딱 나와 있잖아. 이러한 역독성은 다른 소비자들의 활동하는 관계가 없다. 그 동인을 유지하는 데 있어 모방이나 경쟁 심리도 필요 없다. 어때요? 나는 소비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 모방, 경쟁 심리,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구별짓기의 욕망 속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만 가는요, 나 자신의 열망, 그죠? 나 자신, 더 나은 것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 속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핵심적인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소비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 앞부분에 쓴 것처럼 가는 개인에 따른 소비, 욕망에 따른 소비,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떤 대비되는 용어로 사회에 따른 소비, 그죠? 구별짓기에 따른 소비 양상,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면 하여튼 이런 비슷한 말 혹은 맥락이 들어가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소비를 바라보나요? 가는 인간의 어떤 욕망 혹은 결핍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죠?
욕망, 결핍,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 속에서의 측면에서 인간의 소비는 끊임없이 내가 만족하고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에 따른 소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요, 소비가 어떻게 나타났죠? 모방. 아예 대놓고 모방, 다른 사람이 모방. 근데 이 모방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모방을 통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놈들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모방을 해서 빨리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짓기 위해서 모방을 하는 겁니다. 모방, 어떤 차별, 구별, 뭐 이런 말들이 중요한 기준으로서 가나에서 언급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 글을 쓴다. 가나에 나타난 소비 양상의 차이점을 써라. 설명하라. 그랬으면 가와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두 욕망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지만 가는 그 욕망의 근원을 개인적 결핍에서 본다라는 점, 결핍에서 보지만 나는 사회적인 어떤 결핍, 사회적인 어떤 구별에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알겠죠? 어떤 뜻인지. 자, 그래서 텍스트, 자, 이 제시문이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 보니까 피에르 부르디유의 글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쓴 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글인 것 같고, 요거는 뭐 결핍에 따른 욕망 이론은 뭐 락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이드 계열의 글들입니다. 하여튼 뭐 마르쿠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했죠. 뭐 어찌됐건 뭐 이런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좀 어렵죠. 자, 어렵다고 해서 못 푸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나만 어렵냐? 다 어려워요.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도 둘째도 해야 될 건 뭐야? 소비야, 소비. 소비를 머릿속에 콱 넣어두고 소비라는 말이 나올 때 소비가 왜 일어나지? 가에서는요, 내가 결핍감 때문에, 욕망의 결핍감, 뭔가 부족감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 개인과 사회적인 어떤 차이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다면 아마 좋은 글을 썼을 것 같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요. 논술천재 워크북 28강 설명 9번째 강의, 9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